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상승 N자 파동을 활용한 시그널 포착 매매 전문가 윤병호 스타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황탁촌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주식 사지 마라의 김보스타입니다. 매일매일 바뀌죠, 코너가. 제가 이 이주식 사지 마라 제 마음대로 한번 부제 한번 넣어봤는데요. 부제가 뭐냐면요. 파티는 끝났다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내일 당장 뭐 급나간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좀 그래도 대세 상승장은 많이 좀 지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그렇게 쉽지 않은 장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남은행도 금리 인상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파티는 어느 정도 좀 끝나지 않나. 유동성 파티는 어느 정도 끝났다. 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예, 이 주식 사지 마라. 파티는 끝났다. 자, 사지 말 주식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지 말 주식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이제 제가 혼자 다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하시는 우리 스타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석투자의 대표 전문가님이시죠. 우리 정호영 대표님 모셨고요. 윤병호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주식 사지 마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저건 무슨 코너냐? 저희 이제 코너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저희 코너는 사지 말 주식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맨날 사라,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계속 사라고만 하잖아요, 항상 사라고만 하는데, 저 이제 사지 말 주식을 한번 꼭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좀, 구분을 할 수 있게끔 좀 저희가 좀 신랄하게 좀 비판도 좀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지 말 종목, 그다음 매도해야 될 종목, 이런 종목들을 자꾸 훈련을 해야 우리가 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사는 건 쉬워요. 사실 사는 건 쉽기 때문에 파는 게 사실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코너, 이주식 사지 마라에서 첫 번째 속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뻔뻔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예, 좀 제목에서 확 와닿죠? 예, 리포트 중에 틀린 거 좀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일단 제가 그 기관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었어요. 오래 했었는데, 기관에서 근무할 때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좀 틀린 이유들을 좀 어쩔 수 없이 알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는 항상 매수 리포트가 많죠. 매수 리포트 많은데, 이 매수 리포트 중에 그러면 어떤 리포트들이 좀 틀렸나, 이런 것도 좀 보고요. 그 다음 틀린 리포트는 또 뭔가, 이런 것도 좀 보겠습니다. 그런 리포트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일단 틀린 리포트를 좀 제목도 하나 정해봤어요. 예,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예, 이런 제목을 한번 줘봤는데, 자, 이 제목에 어울리는 리포트 우리 윤병호 스타님이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예, 오늘 여기 틀린 리포트들 한번 어떤 건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인사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석투자의 정호영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었죠. 사라고 하는 것도 정보지만 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정말 맹렬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지 말 것도 정보입니다. 팔아야 될 것도 정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종목들 중에 시총 좀 큰 것들, 그런 종목들 또 주식 선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원 대표님께서는 주식 선물 쪽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주식 선물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윤병호 대표님, 예. 윤병호 대표님도 한번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새로 시작되는 이번 그 프로그램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라는 건 많은데 사지 말자는 거는 뭐 그런 리포트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투자 규모가 큰 그런 자산운용사나 운용사 쪽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감히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 사지 말아라, 목표가 하향이다, 이런 보고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조적인 부분을 잘못된 부분도 좀 지적을 해드리고요. 잘못된 보고서에 대한 부분, 보고서가 나와야 될 위치와 나오지 말아야 될 위치, 이런 것들을 제가 구분해서 우리 투자자님들도 선택해서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구조적인 부분 얘기해 주셨네요.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가 을이라서 증권사가 을이에요, 사실은. 을이라서 이제 운용사나 이런데 기금이나 공제 가면은 을들의 모임입니다. 증권사들이 모여 있거든요, 다. 근데 매도 리포트 쓰면요, 주문을 안 줍니다. 평생 못 먹고 살죠. 네, 아마 써내야 될 정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왜냐하면 이제 펀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요. 이제 그런 것 부분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틀린 건 좀 그렇죠. 일단 먼저 우리 윤병호 대표님이 이제 증권사 틀린 리포트를 가져오셨다는데, 네네. 어떤 리포트입니까?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인데요. 아, 파라다이스. 예, 파라다이스인데 제가 이 리포트 내용 한번 받아봤거든요. 예, 먼저 받아보셨군요. 파라다이스에 예.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이게 날짜가 좀 됐어요. 근데 날짜가 좀 좀 오래된 잔인하십니다. 오래된 건데 11월 예. 8일 날 나온 거라서 예. 우리 정호영 대표님께서도 한번 11월 8일에 파라다이스 주가 잘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거의 최상단 꼭지라서 일단 리포트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날 나온 보고서도 물론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2017년 11월 15일 날 나온 파라다이스 2017년 11월 15일 최고점이었어요. 52주 신고가 위치였었는데, 이날 아침에 장 전에 보고서가 발표가 됐죠. 두 군데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 선물을 주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 파라다이스가 주식 선물에 들어가 있는 종목.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코스닥에 파라다이스가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제 어떤 서핑을 하고 있는 종목 서핑을 하고 있는데, 이 고점에서 이런 추천 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한 상태에서 보고서가 장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웃구리 달고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이거다 싶어서 이제 제가 매도 진입을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수익을 저는 본 그런 종목이지만, 이런 고점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도 그날 어떤 그 대량 거래를 수반한 그런 어떤 음봉, 장대 음봉이 나온다라면, 그때부터는 기업 분류로 해서 기업 분석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적 매매를 해줘야 된다. 기술적인 매매 포인트. 예. 매도 거래량이 이렇게 이날 많이 터졌죠. 그랬다 다시 한번 올렸다가, 이거는 이제 다시 설거지 한다고 그러나요? 설거지. 남은 패전병들 전문용어네요. 아직 나오지 못한 그쪽에서 다시 인위적으로 올렸다가 빼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차트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차트에서도. 예. 그래서 요게 만약에 틀린 보고서라면은 이거는 뭐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틀렸다라는 건. 네. 그러나 우리 정치권에도 적폐라는 것이 있듯이 우리 증권사에 적폐라는 게 항상 있었습니다.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의 관계, 좀 위험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용기 있게 얘기를 드린다라면, 그런 적폐가 옛날에는 많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맑아져서 그런 게 많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만, 혹시 그런 의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심각하네요. 자, 네. 우리 정호윤 대표님께서 이 파라다이스 종목 한번 이제 차트를 한번 보셨을 텐데, 뭐 머릿속에 아마 차트가 그려져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던 걸로 좀 판단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날 나온 날짜가 좀 상당히 좀 최고점에서 조금 살짝 밀었다 다시 재반등해서 약간 두 번째 고점 만들 때인데, 어떤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정호윤 대표님의 분석 내용도 좀 듣고 싶거든요. 뭐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네. 이 시점에 이 매수 사인 나왔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단. 왜냐하면은 그 전에 좋은 상황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충분히 오해를 이슈가 받을 많이 만하고, 저는 사실 그 제가 이게 교육시키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증권사 리포트 보지 말라고. 아예 보지 말아라. 네, 아예 보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주 근원적인 건데요. 예. 매매 주체는
외국인 기관 개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동지인가요, 적인가요? 사실 적입니다. 적이죠. 예. 적이 과연 나한테 돈 벌게 도와줄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쪽 잃어야 내가 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뉴스만 봐요. 아, 뉴스는 뉴스. 왜 그러냐면 이제 기업의 어떤 그 호재나 악재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팩트는 나오니까요. 그렇죠. 예. 그 팩트를 가지고 이제 약간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걸 보고 리포트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안 보는 게 나은데 현실적으로 초보자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쏟아집니다. 네, 쏟아지니까 쏟아져요. 볼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이 방송 통해서 이제 뭐랄까요 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 파라다이스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라다이스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날 하나부터만 나온 거 아닙니다. 여러 군데서 나왔어요. 너무 이제 하나부터만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제가 지금 봤어요. 쭉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나왔어요. 이게 나왔는데 또 목표가 28,000원. 하나금투자가 3만 원인데 2,000원 좀 낮아요. 괜찮아요. 좀 우리는 좀 덜 봤어요. 근데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뒤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뒤에 한참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12월 떨어지고 있는데 화났나 봐요. 목표가를 올립니다. 여기서 31,500원으로. 예, 이거 12월에 나온 리포트인데 예, 밀고 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 애널리스트 분 약간 강단이 있습니다. 제가 믿는 신념을 엄청 잘 믿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예. 부연 설명드리면 강단보다는요. 예. 예, 구조적인 문제죠.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한번더 냈죠. 자기가 밀었던 종목을 자기를 믿고 사준 펀드 매니저들한테 예, 좀 보온하는 커버해주는 그런 보고서라고 보온 볼 보고서. 수밖에 네. 없어서 이건 예, 이제 뭐 지극히 예. 우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 예, 예. 뭐 가능성은 좀 있다.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제가 얘기 좀 드리고요.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나왔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왔어요. 하나투자증권 하면 유명하죠. 그 사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안 된다라고 리포트를 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근데 이때 이제 그분이 안 계셨어요. 그분이 안 계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리포트들이 좀 나왔는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통 이제 리포트를 냈다가 좀 상황이 안 좋으면 후속 리포트를 계속 내줍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 있어요. 분명히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뭐 틀렸다고 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장기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후속 리포트를 내줘야 돼요. 왜냐 이걸 보신 분들의 분명히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후속 리포트를 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하나금투자 리포트를 좀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데 팔 사람도 없어 더 오를 것. 이거 팔 사람이 없대요. 팔 사람이 없는데 더 오를 거라는 거죠.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직업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저기 언론사 가셔야 되는데 기자 하셨으면 아마 대박 쳤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좀 이분 제목이 너무 근데 이분이 제목을 하나 더 뺐는데 이 다음 제목이 좀 더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뭐 제가 뭐 추가적으로 이 얘기만 계속하면 좀 너무 좀 그래서 일단은 이 리포트의 제목이 좀 자극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호영 대표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요즘 리포트 너무 자극적이에요, 제목이 다. 점점 그렇게 되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투자 경력이 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이제 원조시죠. 네, 30년째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좀 눈치껏 하고 좀 이렇게 좀 완곡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이제 저도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는 높아지고 이게 낮아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아예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호영 대표님께서 이렇게 내공이 쭉 올라가고 계신 30년 동안 근데 점점 리포트의 질은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 파라다이스 리포트 보면서 느낀 건 또 어떤 거냐면 이 내용이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했었나를 좀 봤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제 이때가 그때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때 사드 배치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중국하고 좀 관계가 조금 좋아지려고 하나? 그리고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 예, 그 얘기가 같이 나오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이렇게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윤병호 대표님께서는. 저는 이 보고서의 내용보다도요, 예, 전 구조적인 문제를 자꾸 이야기 드리는데. 구조적인 문제. 예, 예. 처음에 불렀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적폐라고 얘기했던 부분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낼 때 보고서가 나오는 것을 미리 알고 그 종목을 취한다라면 그거는 내부자 정보죠. 그렇죠. 내부자 네, 정보. 법에 걸리는 겁니다. 걸립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어떤 적폐가 있지 않나라는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요즘 정부에서는 그런 거를 들여다본다라고 이렇게 법원 쪽에서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하면은 출구를 좀 열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고고점에 대한 보고서가 여기까지 너무 비약하는 거가 네, 너무 비약인 것 같습니다. 비약인 것 왜냐하면 같죠? 저는 예. 기간에 예. 제가 이제 그러나 리서치에서 좀 근무를 해본 조금만 조금의 그 가능성만 있어도 예, 그거는 그렇죠. 충분히 뭐, 들여다봐야 그렇죠. 될 그런 내용이다. 우리 사실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서요. 이제 예. 여기 이거 시청하시는 뭐 기관 투자자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가 뭘 알아 하는데 전 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리서치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물론 매크로 쪽이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저는 그냥 리포트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금한령 완화로 중국인 VIP 드랍액이 가파른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예, 완화돼서 중국인이 이때 많이 안 왔어요. 네. 완화됐는데 예상보다 많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드랍액이 회복의 드랍액이라는 게 이제 제가 드랍액과 홀드율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이 드랍액이 가파르게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일단 이 파라다이스의 리포트를 이미 이제 틀린 리포트로 우리 왜 스푼이감 틀린 적이 없나 스푼이감 들으셨네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께서도 이런 리포트를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좀 개선돼야 될 부분 좀 있을까요? 우리 정호연 대표님께서도 앞으로 나 이러면 이제 리포트 좀 보겠다 한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객관성이 없는 게요. 아마 주식 투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요즘은 좀 덜하는데 과거에는 목표 주가 발표를 많이 했어요. 네, 리포트 그렇죠. 중에서. 근데 A라는 주식이 있으면 어떤 데는 10,000원, 어떤 데는 30,000원, 어떤 데는 20,000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맞아요. 이게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적정 주가를 기술 특허를 낸 거예요. 따로 그래서 적정 주가 예, 따로 제가 만들어 우리나라 가지고. 최초고요. 증권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적정 주가가 제가 적정 주가를 나오니까요. 기술 특허를 받았어요. 예. 우리나라 1호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중요한 거를 증권사들한테 배포해 주려고 네. 쫙 한번 본사에 뿌렸어요. 아무도 답장이 없어요. 왜? 자존심 상하겠죠. 일개 개인이. 근데 저는 뭐 제가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는 기술 특허예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뭐 제가 로비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왜 그걸 만들었냐? 객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최소한 이게 가치가 얼마짜리라는 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샌프라스에서 현재 제공이 되고 있는 게 딱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경제 TV 들어오셔서 샌프라스 들어오신 다음에 평택촌놈 적정주가 치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이 현재 다 나옵니다. 전 종목을 다 전 종목 그리고 커버해준다. 2주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고요. 예. 그리고 돈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적정 주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사실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제 기업 분석을 많이 해서 이렇게 차트를 잘 안 보세요. 차트를 아예 안 보시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 타이밍을 좀 잡는 건 좀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안 하는 그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타이밍이 좀 안 나오지 않나라는 부분들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